네, 여러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부가 초중 고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의 전미영 박사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관련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전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가 정부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 이번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는 교육부와 통일부가 공동으로 주최를 했고요. 그래서 전국 초중고 200개교 학생 11만 6천 명과 교사 3,1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3.5%가 나왔고요. 예.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19.7%가 나왔는데요. 앞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초등학생들은 11%로 되게 낮은 편인데 반해서 중학생은 18.3%, 고등학생은 23.8%로 계속 학년에 따라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결과를 보면요. 예.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혼란이 45.4%로 제일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북한 체제 거부감, 그리고 이질감 등의 순서로 원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과 사회 혼란을 이렇게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나중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과정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은 좀 학업에 열중해야 될 학생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물론 어린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과 사회 혼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 어떤 타당한 예측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요. 예. 우리 학생들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난과 남북 간의 경제 격차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따라서 가난하고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서의 어떤 북한에 대한 인식이 통일 과정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적대시하는 거는 좀 아니지요? 네, 이번 조사를 보면 네. 기본적으로 북한이나 북한 주민들을 협력 대상과 지원 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식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적대시하는 비율이 26.3%로 좀 상대적 조금 높은 편이고요. 네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적대시하는 응답률이 11.8%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의 대상이고 협력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면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남북 협력이나 교류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본적으로 북한 학생들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북한을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발전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상대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협력할 수 없는 대상과 통일을 하고 싶지는 않겠죠. 네, 그렇군요. 통일 이후의 어떤 사회 변화, 통일 전망 시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근데 보니까 네. 그 통일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한 답변 가운데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하죠? 네네. 네. 그 통일 이후 사회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45.7%로 높게 나왔고요. 예. 지금과 비슷하다는 비율이 이제 18.3%.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 낙관적 전망이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통일을 기대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에서 지금 통일교육 강화를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좀 유도한다 이런 방침으로 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전미영 박사께서 보시기에 통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마지막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물론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였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어떤 이해 수준을 고려해서 다양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그 학령 단계별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예. 예,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통일 교육의 물론 중요한 목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네. 그 통일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네. 하는 실상,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우는 지금 과정에서 학생 과정에서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 거는 좀 통일 교육에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통일 교육이 사실은 이제 지금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생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단지 통일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본인들의 어떤 학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늘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관심이 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박사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인 전미영 박사를 만나봤습니다.